편안하게 내 집 마련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정말 그런 시기가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금리와 고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네.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연끌을 하고 네. 막 이제 가처분수도 최대폭으로 줄어들었고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네. 최근에 부동산 경매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너무 무리한 대출로 연끌을 한 그런 뭐 부작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상황으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경매가? 뭐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조금씩 심각해지고 건수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하지만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네. 어떻게 보면 고금리까지는 중금리죠. 네네. 이 시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네. 대출 껴서 코로나 저금리 시기에 아파트 사고, 오피스텔 사고, 건물 네. 사고, 토지 샀던 분들이 역사상 가장 많아요. 데이터로 이게 다 보이거든요. 아. 그분들의 부담이 계속 많아지는 거고, 부담이 많아지면 이게 다 뭘로 나오겠어요? 경매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로 저렴하게 사면은 안전한 거니까. 그렇죠. 그때가 기회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투자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 네.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절호의 기회가 24년부터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매다. 그래서 경매와 빅데이터를 붙여서 네. 투자를 하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 입주 물량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값 좀 오르고 있고 전세도 좀 오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불안 요인도 있고 거래량도 적고 그런 얘기긴 하지만 네. 공통적으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 많이. 네. 착공이 안 된다. 네. 이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건설업계 상황.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네.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네. 공급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요 얘기를 했으니까 공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서울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만 보니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많이 적은 거 아닌가요? 너무 작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르지 않나? 이것만 놓고 보면은 너무 적은데. 공급이 너무 작지 않냐? 네, 맞아요. 네. 하지만 네. 직주 근접이 같이 되는 지역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고 수도권 시장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경기 물론 조금 시차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한번 터져서 부동산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규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3년 뒤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이때가 금리가 왔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9년, 10년, 딱 3년 후부터는 11년째부터 어때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11, 12, 13, 14, 15년. 5년 연속 입주 물량이 작죠. 네. 그리고 15년 들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니까 네. 14년은 바닥 찍고 15년부터 좋아지니까 16, 17년부터 한 2년 뒤부터 공급이 많아지고 3년째 뒤인 18년은 어때요? 확실히 제일 많네요. 그렇죠. 왜? 이제는 건설사 이제 올라가는구나. 야, 시작해. 지금 때 왔어. 그러니까 2년 뒤, 3년 뒤부터 다시 또 공급이 많아지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도 21년 연말, 22년부터 문제가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1년, 2년, 3년째가 25년입니다. 그래서 24년은 입주 물량이 작아요? 뭐 평균 정도. 네, 평균입니다. 그냥 2009년, 10년이랑 비슷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당장 문제 있어요? 없죠. 부족하지 없어요. 않죠. 제발 당장,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향후의 데이터를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은 괜찮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막 공급이 부족하다는 등 뭐라는 등 하면서 너무 이제 이상하게 펌프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침착하시고요. 네. 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네, 24, 25 이때가 언제요? 2010년, 11년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데요, 주로. 근데 2011년보다는 2025년이 더 많죠. 네네. 자, 2011년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입주 물량이 작아서 상승했나요? 이때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기 아닌가요? 떨어졌죠. 자, 입주 물량이 작지만 11년, 12년, 13년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작아도요. 네. 하락을 했다고요. 자, 내년, 내후년 절대 입주 물량 이때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작아서 올라간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확정 물량이 아니라 보통 이제 확정 물량은 뭐냐면 이제 분양 공고가 나와서 입주일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 것만 확정 물량 데이터로 반영이 되고 대부분의 앱 리치고를 포함해서 전부 다 확정 물량만 보여줍니다. 분명히 지어지는 물량. 그렇죠. 하지만 좀 더 먼 미래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미확정 물량까지 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기간이 착공 및 분양,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데이터를 포함시킨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착공 및 분양을 제가 이제 6개월을 제가 데이터를 바꾸고 이주 및 철거를 한 50개월 정도로 바꾸고 그다음 관리 처분 인가는 60개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데이터가 바뀌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입주 물량이 언제부터 부족해지느냐면요, 26년. 요때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한 6만 세대 조금 넘어요. 상당히 좀 작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보라색이 이주 및 철거인데 이것도 지금 상황 봐서는 굉장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공급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입주 물량이 작아지는 건 언제부터냐면요, 26년부터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고요. 24년도 아니고요. 25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국으로 한번 볼게요. 전국으로 놓고 봐도 지금 어때요? 24, 25 괜찮죠? 26년부터 지금 공급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6년부터는 확실하게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아주 작아집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히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이거 너무너무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요 데이터가 뭐냐면, 요 데이터가 전국에 이제 분양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분양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뭔가 경기 침체가 와서 급격한 또 한 번의 하락이 올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2010년대 초중반처럼 완만한 하락이 올지 이런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하락은 온다. 하락은 온다. 자, 하락이 온다라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26년 정도가 되고 27년, 28년 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저평가된 상태에서 공급 물량까지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당히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4년, 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작지 않다. 적정하다. 내년까지도 아니다. 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또다시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아까 서울 수도권 보여주실 때 그 물량이 3기 신도시 물량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자, 수도권에서 또 하나 변수를 아주 잘 짚어 주셨는데, 지금 3기 신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어떻게 되고 있죠? 늦춰지고 있죠. 잘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정부가 세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세수가 상당히 많이 빵꾸가 났습니다. 거의 지금 60조 가까운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 호주머니도 어때요?
돈이 별로 없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늦춰질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입주 물량이 나중에 반영이 되겠죠. 네네. 발표를 하면은. 근데 만약에 또다시 수도권에 네. 그런 공급 물량을 쏟아 부은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가격이 싸다라면 우리가 2017년, 18년 입주 폭탄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이겨내고 더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가격이 적냐. 네,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이런 게 좋냐 안 좋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전문가도 다 틀린다. 왜? 맨날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올라가고 많으면 떨어진다. 이 얘기만 하다가 다 틀리는 거잖아요. 네. 제발 여러분들 이제는 데이터 뭐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발 진짜 거기에 뇌화부동을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 하지 마세요. 무주택자분들 중에 네. 지금 집값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좀 충분히 대표님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기회를 찾아보시려는 분들 중에 네. 근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가 청약을 네. 내가 해야 되나? 네. 특히 사전 청약 당첨 이미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우선권 받으신 분들. 네. 그분들은 3기 신도시를 기다려서 가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이 올 수 있다고 하면 네. 뭐 24, 25, 26 이쯤에 뭐 기존의 아파트나 뭐 청약을 네. 민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지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은 지금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3기 신도시도 지금 불확실하죠. 언제 될지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네. 그래서 명확한 이런 분양 가격이나 그다음에 입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나온 시점에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봤는데 뭐 부동산 가격 되게 비싸. 네. 그럼 이게 좋은 거고. 당연하죠. 가봤는데 막 많이 떨어지고 있어. 네. 그러면은 이쪽을 생각해.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급 물량 얘기가 나왔던 거는 왜 나왔냐면 2020년에 21년에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게 공급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 잘못된 지적들. 하지만 너무 이제 핑계대기 좋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 공급이 하고 싶은 니즈가 이거 하면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이런 스탠스들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게 아직은 불확실한 좀 상황이니까 조금 좀 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좀 더 명확해지는 그때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투자는요. 지금 곡소리 나는데 안 좋은데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그게 저는 정말 좋은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대구가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왜? 지금 제일 안 좋은 데가 대구거든요. 그리고 인천이고 부산이고. 근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지만 25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 이미 거품이 많이 제거가 됐잖아요. 대구는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즈음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제가 유료 강의, 비싼 강의 할 때는 제가 얘기하는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가 이제 또 몇 달 전에 어스 온라인에서 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가 정규 강의 이것도 제가 같이 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요 영상 댓글에 아마 달아주실 거죠. 그래서 어스 얼라이언스랑 같이 찍은 제 그 영상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3가지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부동산 투자는요,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있다. 절호의 기회가 3번이 있어요. 한 번만 있지 않아요. 절호의 기회가 3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중에 마지막 기회가 언제냐?
마지막 기회가 바로 전세가율이 높을 때입니다. 자, 먼저 서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전세가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죠? 2016년 5월 정도입니다. 네. 자, 이때 저도 아파트를 제가 서울에 좀 산 적이 있는데요. 이때 4천만 원 가서 산 게 있습니다. 오, 4천만 원으로 사셨네요. 네. 서울을? 네. 오. 왜?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자,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차이가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도 투자잖아요. 네. 자, 투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투자 원금이 작게 들수록 어때요?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쵸. 막.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내 집 마련도 있지만 네.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싶어 하는 거. 그쵸. 이게 더 크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무리 실거주를 할지라도 앞으로 5천 1억 떨어져. 2억 떨어져. 실거주 하시겠어요? 오르길 바라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매수 요인은요. 결국은 투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전세가율이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6년은 바닥이에요, 바닥이 아니에요? 이때 오르기 시작할 바닥이 때. 아니에요. 네. 바닥은 언제였냐? 2013년 9월 달이 정확하게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네. 2013년 연말. 이때보다 아마 1억, 2억씩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끼고 전세를 끼고 사기에는 그때가 가장 좋았고 실제 내존을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내가 아파트가 5억일 때 14년 초에 5억일 때 내가 사려고 했어. 네. 근데 이게 놓칠 수 있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16년에 네. 이 아파트가 6억이 됐어요. 네. 근데 5억일 때는 내 돈이 1억이 들어갔는데 네. 16년엔 내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전세가 더 많이 올라서. 네. 그러면 몇 채 살 수 있어요? 2개 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14년 바닥에 사는 거나 네. 16년 초중반에 사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 거는 여긴 2개 사니까 뭐 더 뒤에만 더 올라준다면. 그럼요. 그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요. 꼭 이렇게 바닥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가격이 제일 쌀 때 사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네, 전세가율이 높을 때.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2016년에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거든요. 또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 앞으로 이제 전세가율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전세 경제 위기만 없으면 전세가는 바닥치고 서울은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율이 좋아질 거예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착각에 빠져 있어요. 2020년과 21년에 이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또다시 그때처럼 또 오르는 거 아닌가. 다시 폭등 가는 거 아닌가. 제가 한 2주 전에 네. 몇 년간 연락이 없던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오셨네. 막 다급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형님 지금 제가 지금 내일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그래서 형님한테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전화를 드렸다 하면서 네. 자기 연끌한 2억이 있는데 네. 지금 대출을 이빠이 연끌해서 지금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서 지금 5천만 원 1억씩 올라가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데이터로 짚어가면서 제가 막 얘기했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부동산을 거의 사본 적도 없고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선수들은 지금 아무도 살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좀 침착하시고 네. 부동산 살 수 있는 기회 많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자. 네. 대표님 그럼 대구나 인천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입주 물량도 많으니까. 네. 세종은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종도 기다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종은 애매합니다. 자, 반등이 온다라면은 네. 가장 먼저 반등이 올 만한 지역으로 제가 세종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리고 세종이 가장 먼저 반등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종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지금 150.3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면요.
2020년 7월과 8월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높은 거 아닌가요? 여전히 좀 높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은 여전히 지금 세종의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사기에는 꽤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 대비한 세종의 아파트 가격을 놓고 봐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전히 2020년 3월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거품이 있는 가격대인 거죠. 제가 2020년 초중반에 그런 얘기 드렸죠. 네. 수도권 어깨 정도다. 그렇다면 세종도 지금 2020년 초가격이기 때문에 세종도 지금 여전히 좀 가격이 어깨 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세종이 보시면 여전히 어때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네, 절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있기가 힘듭니다. 왜? 갭 투자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네, 자, 그런데 세종의 데이터가 최근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세종의 매도세입니다. 네. 매도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네, 다시. 증가하고 있죠. 근데 세종의 지금 매수 심리는 어떻게 됐어요?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고요. 네. 제로가 됐어요, 다시. 아, 제로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매수 심리는 제로, 매도 심리는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는 계속 좋아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세종은 뭐가 좋냐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어요. 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네요. 네, 입주 물량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꽤 많이 올라왔었죠. 네네. 자, 그런데 세종이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자, 세종은 미분양은 거의 없고요. 네. 근데 인구수와 세대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를 보시면 일자리가 어때요? 다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네.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아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매매와 전세 가격 전망입니다. 3개월 뒤에. 근데 얘가 둘 다 지금 꺾이고 있죠. 공인중개사분들은 3개월 뒤면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안 좋게 본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물이 쌓이고 네. 여기 보셨지만 다시 매도 심리가 더 많아지고 있고 매수 심리는 바닥이 됐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종도 여전히 지금 주택구매력 지수가 이야기하듯이 여전히 가격이 비싸요. 네. 하지만 입주 물량도 없고 작년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세종도 2, 3개월 후부터 다시 네. 하락으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을 전환하면 거품이 좀 더 빠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종의 전세는 네. 이미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요. 네네. 그래서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세종의 이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고민하지 마시고 전세를 사셔도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매매가가 좀 떨어져도 내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왜냐하면 지금 5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매매가가 반토막이 나야 전세 가격으로 비슷해지는 수준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에 지금 세종에 전세 사시는 거는 크게 무리 없다. 괜찮다. 하지만 지금 세종에 아파트를 사는 건 지금 상황이 다시 좀 안 좋아지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